이번 학기에는 그 무역결제론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김가병 교수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BC 300년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냐 하면은 그 전 세계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다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꿈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청년의 시대 33세까지 살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 젊었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또는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전 세계를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런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 시대에 전 세계가 모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길이 뭔가,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첫째, 잘 산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 많은 것. 네? 결국은 돈이 많은 것인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은 실체가 아니거든. 실제로는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좀 유식하게 말해서 이것은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 키움증권 실시간 주가 정보는 1번, 미래에셋 대우는 2번, 대신증권.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문제,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경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돈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돈을 뭐냐면은 화폐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는 실물적인 측면이 있어요. 실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물 문제하고 화폐 문제를, 무역도 하면은 물건을 팔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문제 이 부분에서 잘 살게 하는 방법하고 화폐 문제에서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문제다. 그래서 실물 문제에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유무역이에요. 자유무역. 다시 말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를 하는데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방해를 하지 않는 거죠. 거래의 자유를,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고, 화폐 문제에 있어서는 무역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화폐를 받아야 돼요. 근데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대방 우리나라, 자기 나라 돈으로 주면 안 받죠. 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통용되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국제 통화라는 것이 필요해요. 국제 통화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무역이 잘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되, 이 자유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 통화라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국제 통화. 그래서 대표적인 국제 통화가 알고 있는 국제 통화가 있어요. 달러 있죠. 달러. 지금 대표적인 국제 통화가 달러죠. 그러니까 이 국제 통화가 달러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만 있으면 그것은 세계적으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미국 바깥에 달러가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된다고.
충분히 나와 있지 않으면은 통화량이 부족해가지고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유무역을 하려고 해도 자유무역이 안 되어버리는 거죠. 자유무역이 안 되면은 경제적 모두가 잘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달러 이제 국제 통화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는 각자 통화를 쓰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생활을 쓰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각국의 각자 통화를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있죠. 각자 통화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통화는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는데 원화가 국제 통화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달러 우리가 그 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을 하게 되면 달러를 받죠. 달러 받는데 우리는 이놈을 뭘로 바꿔야 돼? 원화로 바꿔야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꾸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율이라고 해요. 환율. 네? 예,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환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될 수도 있고 이것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물 문제는 자유무역으로 가는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 화폐는 충분히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 통화를 달러를 쓴다면 각국이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반영 이 환율을 고정시킬 것인가 변동시킬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정시킨 것이 좋아요, 변동시킨 것이 좋을까요?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한번 하죠. 어느 것이 더 좋을까? 고정돼 있는 거요? 고정된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역사는 고정에서 변동으로 자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정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정하고 변동할 때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가 잘 살 수 있는 문제를 하려면은 전 세계는 되도록이면 자유무역을 해주는 것이 그 1번이란 말이에요.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가 필요해요. 국제 통화가 필요해요. 국제 통화는 무역을 원활하게 해서 충분히 공급되어줘야 된다.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우리 각국의 모든 통화 국제 통화가 대지하기 때문에 국제 통화와 자국 통화 간에 환율이 개입되고 그 환율을 고정시킬 것인가 변동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정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변동을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변동 환율 제도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 환율이 자꾸 변동하게 되면은 수출해도 달러를 받는데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그 비율이 변해버린 거예요. 원화를 많이 받으면 좋겠죠. 적게 받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변동을 되면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좋을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달러를 받았는데 수출해서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원화를 많이 받으면은 이익이 되죠. 적게 받으면 손해가 돼요. 이익도 벌고 이것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환위험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위험이 개입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잘 살기 위해서는 전 세계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으로 전 세계를 볼 때 이 화폐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 통화를 달러를 쓸 것이냐? 그럼 달러 외에 옛날에는 달러 외에 국제 통화를 쓴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금이에요. 금으로 쓸 것이냐, 달러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 무엇을 국제 통화로 쓸 것이냐를 결정해 줘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달러를 무엇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되면 금이든 달러든 결정되면 거의 무역이 거래가 되는 만큼 충분히 공급되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역이 잘 이루어지면 생산이 잘 안 이루어져요. 생산이 잘 이루어지면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같이. 그래서 이 통화적인 측면에서 국제 달러 무슨 국제 통화를 뭘로 쓸 것이냐 충분히 공급되고 그 다음에 환율 문제를 고정으로 할 것이냐 변동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변동을 한다면 위험이 발생하잖아요. 자꾸 위험이 발생하니까 그 위험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져야만 무역이 잘 이루어지고 무역이 잘 이루어져야만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형성된다. 그러면 무역 결제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역 결제론이라는 것은
실물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화폐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문제는 전 세계 통화를 어떤 통화를 써야 되느냐, 국제 통화를 어떤 통화를 하느냐, 어떻게 충분히 공급되느냐. 그다음에 환율 제도는 무슨 환율 제도를 써야 되느냐. 그 환율 제도가 지금 옛날에는 고정 환율 제도, 지금 변동 환율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변동 환율 제도가 된다면은 그 변동 환율 제도가 된다면 이 환율 자체를 자꾸 변동하니까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이게 화폐적인 측면에 하면은 어떤 나라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나라가 있죠. 네. 어떤 나라는 수출이 수입보다 적은 나라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이것을 국제 수지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은 수입만 많이 하는 나라는 달러가 부족하겠죠. 계속 수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하면 다시 수출하고 수입이 같아질 수 있도록 이것을 뭐라 하냐면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조정이 잘 안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슨 위기를 당했죠? IMF 외환 위기는. 그 조정이면은 수출이 IMF 외환 위기를 당한 것은 수출이 보다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했어. 달러가 부족했는데 다시 달러를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다른 나라에 가서든 어떤 국제기구에 가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려올 수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빌려올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탄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무역 결제론인데, 무역 결제론인데 그러면 이것은 전 세계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왕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개별 무역업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개별 무역업자 입장에서. 개별 무역업자 입장에서 무역업자는 수출하잖아요. 수출하는 달러를 받는데 일단 달러를 받으면 이놈을 원화로 바꿔야 돼요. 환율이 유리할수록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율이 나한테 유리하도록 되도록 빨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환이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개별 무역자에서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출을 하려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달러를 상대방이 안 줘버리면 어떡해요? 대금을 회수를 못하면 완전히 부도가 나버리죠. 네. 그러니까 대금을 확실히 회수해야 한다. 확실히 회수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 그러면은 상대방 쪽에서는 상대방의 수입업자를 못 믿는다면 수입업자는 믿을 만한 사람을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대줘야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은행이요? 그렇죠. 은행을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똑똑하네. 그 은행을 대줘갖고 은행이 무엇을 해줘야 돼? 보증을 해줘야겠지. 네. 약속을 해줘야 된다. 내가 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환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실물로 수출은 됐는데 돈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하는 것이 무역 결제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 결제론은 일단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의 통화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는 첫 번째 문제하고,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일개 무역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금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되고 달러로 받는데 원화를 유리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무역 결제론이라는 것이죠. 그때 무역 결제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무역 결제론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한 거예요.